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승민입니다. 이전 차시에는 최소 성취 수준 진술 및 문항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번 시간에는 개발된 문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은 대부분 수학은 왜 배워야 하는지,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활용의 접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을 배워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다 보니 왜 이것을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따른 수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수학 교과에서 최소 성취 수준의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은 수학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깨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의 기사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의 수학 문제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수학 포기자, 기초학력 미달 문제, 그리고 수학의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 지도 대상 학생이 겹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목표로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학력 보장지도 대상 학생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면 수준 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여 모두에게 불만족하는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또한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의 명확한 구분이 힘들었고, 이를 함께 운영하면 좋지 않다는 근거를 찾고 싶었기에 올해 4월 달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인 학생 5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으며, 그중 1명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기초학력 대상자는 아니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자로 1년간 보충 지도를 참여했던 학생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이며, 이 학생은 두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맞추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항이며, 이 학생은 9문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는 기초학력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을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기초학력 대상자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자를 한 번에 놓고 지도하면 수업 수준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이 되는 학생을 미리 선발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미도달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지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들어가기 앞서 이전 차시에서 소개드렸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에 기반한 평가 문항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기 초의 진단평가 문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이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위한 선제적 지도를 시작으로 학기 중에는 형성평가 문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방 지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는 종합평가 문항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진술문에 근거한 평가 문항은 최소 성취 수준 책임 지도를 위한 전반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과정은 그림과 같은데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지도하며 실제로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충 지도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방향은 실제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상대로 운영되는 미도달 지도 프로그램보다 미도달 예상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예방 지도를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꾸준한 지도를 통해 미도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실제 미도달 판정을 받게 되고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학생으로 선정됩니다.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시기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지만 3월 중 파악, 그리고 매 단원마다 파악 등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도달 예방 지도는 학기 중에 지속적으로 방과 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예방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실제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도는 기말고사 이후, 방학 이전까지의 일주일 기간을 활용하여 지도하거나 방과 후, 방학 중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소 성취 수준 예방 지도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지도는 수업 중 예방 지도와 학기 중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예방 지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도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제한된 수업 시간과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에게만 시간을 배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수업 시간 중 예방 지도는 멘토 멘티제를 활용하였으며 학기 중 방과 후 시간 예방 지도 경우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핵심 개념별, 내용 요소별 평가를 통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평가 도구는 이전 차시에서 말씀드린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근거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 요소별 평가를 진행한 이유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이 어느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완벽한 이해를 보이지만 도형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미도달로 판정되었다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지도 시간에 도형과 관련된 단원에서만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첫 단원인 다항식부터 추가적인 지도가 시작되기에 많은 낭비 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내용 요소별, 수행활동 판단 근거별로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에 근거한 평가 문항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중 곱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문항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문항을 해당 단원이 끝난 수업시간 종료 15분 전에 화면에 문제를 띄워놓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대부분 2분에서 3분 내로 5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 5분간의 풀이 시간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학생을 바로 파악하여 역할을 부여합니다. 예로 문제를 잘 해결한 학생 1명은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적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게끔 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2~3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간단히 설명해주는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끔씩 수업 중 이러한 멘토-멘티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3월 초에 학생들에게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포스트잇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풀이와 답을 적고 칠판에 부착하도록 지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포스트잇 어플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플을 켜고 칠판에 부착된 포스트잇을 촬영하면 화면과 같이 포스트잇을 인식하여 태블릿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내용은 태블릿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학생의 풀이를 확인하거나 한 명 한 명의 풀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 단원마다 학생의 풀이를 저장하며 나중에 혹시 어떤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로 선발되었다면 그 학생이 어느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통해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여 최소 성취 수준 예방 지도를 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지금부터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예방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 중 대다수가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와 수학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진로에 대한 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학교는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조사해 본 결과 예체능 계열, 특히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상당수는 컴퓨터 분야에 많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특별한 진로가 없었으며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위해 스포츠 경기 관람, 연극 관람,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체험 활동은 금요일 저녁 시간 또는 주말을 활용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스포츠 경기 관람이 과연 진로 탐색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학생들이 농구 경기 관람을 앞두고 체육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할 때에 체육 관련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 관람을 할 텐데 경기장에 도착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과연 몇 가지의 직업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농구 경기와 관련돼 직업을 대부분 선수, 심판, 매장 직원, 감독 이 정도의 직업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직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2019년에 참여했던 한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학생은 체육에 많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의 특징은 국어와 영어는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보이지만 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포자로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진로를 물어보니 체육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딱히 잘하는 스포츠 종목이 없었고 진로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 진학의 목표도 없었으며 딱히 공부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가 끝나고 농구팀에 속해 있는 다양한 직업인들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전에 팀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학생은 운동선수 스카우터와 마케팅 담당자와 인터뷰하였는데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꼈으며 이러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20점 이하로 대부분 찍고 자는 학생이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었으며 꾸준한 성적 향상으로 3년 뒤에는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학생은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 목표가 생긴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수학 관련 지식을 주입하려 한다면 학생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뿐 아니라 교사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에게 단순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이러한 교과 지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듯한 진도와 수행평가 등의 시간으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예방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본교 교사의 학습 지도와 대학생, 대학원생을 활용한 교과 지도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교 교사의 학습 지도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학습 코칭, 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대학원생 활용 교과 지도는 주말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게끔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본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방과 후에 교과 수업을 운영하였는데 방과 후 수업마다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에게 물어보았는데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 대학생, 대학원생, 형 누나들과 수업을 하면 마음이 다소 편하고 교과 질문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 생활과 학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교과 지도 프로그램은 국어, 수학, 정보 컴퓨터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며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20년에는 한 명의 봉사자에 5명 내외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나 학생들이 수준이 모두 다르고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는 한 명의 봉사자에 비슷한 수준의 2~3명의 학생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15명 내외의 봉사자가 배치되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제 온라인 봉사가 잘 운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모습과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였는지 활동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게끔 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컴퓨터 수업의 수행활동 일지입니다. 어떠한 학생이 참여하였고 결석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모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체험 프로그램과 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이 기말고사 이후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해본 결과 약 10% 정도의 학생은 분명히 학업에 대한 변화가 보이며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로 선발된 학생은 기말고사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자율적 교육활동 시간의 보충 수업형으로 보충 수업이 진행되며 방학 중에도 역시 대학생,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교과별 20시간 내외의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해 본 결과 선생님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되는 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학생이 꾸준한 성적 향상과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학생의 삶이 변화하였다는 교사로서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기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기초학력 대상자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많은 관심과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과목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후기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에는 분명히 기초학력 대상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은 기초학력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 학생, 즉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에게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우리 학생들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